수능수학은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. 안녕하세요. 메가3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자기소개 영상입니다. 그냥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, 수학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, 오늘은. 캐스 영상을 내가 이제 매년 굉장히 많이 올리면은, 이제 뭐 여름, 가을쯤 되면은 그냥 오다 가다가라도 나를 이제 이렇게 마주친 학생들이 많을 수 있는데, 또 이제 수학 강사라는 직업이 매년 이렇게 학생들이 또 새로 바뀌니까 잘 모르잖아. 너희들도 아마 나를 이제 처음 봤을 것 같아. 뭐 지금 이제 너희들은 이제 윈터스쿨이니까 1, 2월 달에 뭐 기숙학원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, 뭐 핸드폰 반납하고,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 못 보니까, 이제 그 태블릿 가지고 메가스터디 앱만 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찾다가 뭐 밥 먹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냥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. 일단 내 이름은 이승효.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이름이 이승효의 상승효과. 뭐 기억하기 좋죠? 이제 이게 캐치프레이즈야. 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, 나도 좀 이렇게 효율에 미친 자라고 할 수 있는데, 내 프로필을 보면서 간단하게 내 소개를 좀 해볼게요. 뭐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어. 인생이 워낙 좀 다사다난하고 복잡해서 뭐 할 얘기들 되게 많긴 한데, 뭐 많은 얘기 다 못하더라도 그냥 나란 사람 어떤 사람인지,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캐스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온라인 수학 강사 이승효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프로필 사진이고요. 첫 번째 일단 보면은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세화고등학교를 이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. 서울 반포에 있고요. 세화고등학교는 요새 그 수능 만점자가 2년 연속 나와서 좀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, 원래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학교인데, 뭐 그게 이제 서울 그 서초 강남 쪽에 있어서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나 때도 좀 많았어요. 이제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, 뭐 그때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쪽에서 이제 전체 1등 했던 뭐 그런 기록도 있고, 근데 수시로는 요새는 이제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. 근데 내가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. 내신 성적이 왜 안 좋았냐면은, 내가 좀 어렸을 때 좀 집안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. 내가 이제 세화고등학교 뭐 반포에서 나왔어 이러면은 이제 금수저인 줄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이제 살만했는데 집안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좀 공부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한 1, 2학년 때까지는 내신 성적 좀 잘 안 나오고, 뭐 학원도 안 가고 그냥 끝나면은 뭐 PC방 가서 놀거나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노는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, 모의고사가 좀 재밌는 거야. 뭐 재밌다라기보다는, 내신보다 좀 이렇게 할 만한 것 같은 거지.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좀 공부를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혼자서 수능이라는 시험이 뭔지를 좀 이렇게 파고들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내가 주로 1등을 이제 놓치지 않았던 것 같고, 그때 이제 수능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좀 이제 깨달았던 게 지금 내가 수학 강사로 살게 된 그런 이제 베이스가 된 건데, 그래서 정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갔습니다. 근데 이제 바로 컴공을 간 건 아니야. 우리 때는 이제 어땠냐면, 서울대를 공학부를 이렇게 뽑았어요. 1000명을 뽑았는데, 그때 나는 이제 수능을 잘 봤으니까, 연세대학교 의대를 합격을 하고 서울대 공대를 붙었는데, 뭐 그때는 나는 이제 의사보다는 뭐 공대를 가서 컴퓨터를 하거나 뭔가 이제 벤처 스타트업 같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대를 일단 진학을 했지. 그래서 1000명에 딱 뽑혔어. 서울 공대야. 근데 그때 되게 약간 좀 잔혹했는데 어땠냐면 서울 공대가 이제 1000명을 통째로 뽑아놓고 1학년 성적 가지고 2학년 때 학과가 결정이 되는 거야. 그때 이제 10개의 학과가 있는데 뭐 전기과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기계과도 있고 뭐 서울대 학과가 되게 많거든요. 뭐 산업공학과, 원자력공학과, 뭐 이런 조선해양공학과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내가 성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지망을 해서 가는 건데 정말 간신히 컴퓨터공학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. 서울대 공대생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또 얼마나 빡셌겠어. 근데 거의 뭐 그냥 뒷문 닫고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제 공대를 들어가긴 했는데, 컴공을 들어가긴 했는데, 나는 이제 컴퓨터보다는 좀 더 다른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맨날 기타 메고 다니면서 막 밴드하고, 내가 어렸을 때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?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에요. 이제 월드컵 막 있고 막 너희들 이제 태어나기도 전 얘기인데, 그때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뭐 컴퓨터도 좋고 다 좋은데, 뭔가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.
그때만 해도 이제 케이팝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거든요. 20년도 더 전이니까. 근데도 뭔가 나는 이 아시아의 문화예술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근데 어떡하지?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일본으로 갔습니다. 이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300만 원 딱 들고 일본을 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됐어요. 처음에는. 그래서 1년 정도를 진짜 뭐 노가다도 하고 이제 막 이런 얘기들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끔씩 하다 보니까 막 나무 위키에도 이렇게 막 적어놓고 막 그랬을 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뭐 이자카야 같은 거에서도 막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막 점장까지 되고 막 노가다도 했어요. 막 이삿짐센터에서 일하고 막 우동도 만들고 막 도너츠도 만들고 그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했지. 뭐 현지에 있으면 내가 한국인이니까 외국인이잖아.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알바도 하고 와, 나 서울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자카야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가? 내가 셰프가 되는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. 그때 만약 내가 셰프가 됐으면 지금 흑백요리사 2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지.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도쿄예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원래는 이제 일본으로 갈 때 내가 문화예술, 음악 쪽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잖아. 그래서 음악을 하려고 갔는데 음악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학비가 너무 비싼 거야. 너무 비싸요. 그래서 어떡하지? 나 돈이 없는데? 그러면서 막 전국에 있는 막 학교들을 막 다 찾아보고 그러다가 막 이제 막 장학금 주는 데를 찾아서 들어갈 뻔했는데 이제 막 그 운동하는 거 있죠? 윈드서핑하고 막 웨이크보드 타는 그런 그 체육 강사 될 뻔했어. 거기서 장학금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거 붙었는데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은 거야. 그게 이제 도쿄예술대학교라고 한국으로 치면 한예종 같은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예술대학교였어요. 역사가 굉장히 100년이 넘었어. 아시아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교에 대학원에 딱 그 공고가 뜬 거예요. 이제 대학원생을 이제 뽑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이 뭐 페스티벌을 뭐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콩공 다닐 때 4학년 때 서울대 전체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했거든. 보통 이제 서울대 축제하면 되게 재미없기로 소문난 서울대 학생들이 또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못 놀단 말이지. 그리고 학교가 너무 커. 그래가지고 축제를 즐기기가 좀 힘든데 내가 이제 축제 공연 기획 전체를 총괄해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. 그 서울대학교 그 본부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막 1000명씩 그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너무 크니까 그 트럭 빌려서 트럭에다가 무대 만들어서 막 구석구석 가서 공연도 하고 내가 그걸 이제 총괄 기획을 했던 거지. 근데 이제 그걸 내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가? 해서 내가 그거를 포트폴리오 제출을 하고 시험을 본 거예요.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나보고 좀 이상하다고. 너 스파이 아니냐? 너 왜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컴퓨터 해놓고서는 갑자기 여기 와서 예술하겠다 그러는 거냐? 그래서 이제 원장님 저는요 뭐 예술도 하고 싶고요. 앞으로 한국의 이 문화예술이 클 것 같고 뭐 저는 이걸로 돈도 벌고 싶고요. 막 이랬어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술은 말이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.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면접 볼 때 막 싸웠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뽑힌 거야. 그래서 그때 외국인이 딱 2명밖에 안 뽑혔는데 한 명이 이제 그 힙합 하던 이제 흑인 친구가 뽑히고 그다음 이제 내가 뽑혀가지고 대학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석사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사실은 그 연구하시는 그런 게 이제 전문이 아니고요. 이제 그 프로듀서였던 거야. 일본에서 큰 축제를 기획하시고 공연 기획이라던가 뭐 전시 기획 같은 걸 하시는 유명하신 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실무를 배우면서 나도 프로듀서가 된 거지. 그래서 그때는 뭐 나도 그때 이제 돈 없을 때고 막 이러니까 아르바이트 계속 했거든. 그럼 아르바이트 하면은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샀어요.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서 막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공연을 막 보러 다닌 거지. 무슨 축제 한다 그러면 가면은 처음에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잖아. 뭐 외국어도 잘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작정 막 간 거지. 근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. 아, 이런 게 재밌구나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기획도 하고 뭐 일본으로 뭐 초청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 공연 기획자가 된 거죠. 이제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페스티벌 봄이라는 큰 다원예술 축제에 이제 총예술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내가 굉장히 뭐 어렸을 때니까 뭐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뭐 잘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. 외국 되게 많이 다녔어.
그리고 막 1년에 막 몇백 개씩 막 뭐 작품 보고 막 축제도 하고 막 서울에서도 축제하고 막 일본에서도 축제하고 되게 이제 재밌는 활동을 하다가 이때까지 한 게 이제 30대 한 초중반 정도.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 좀 약간 뭐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나라 예술계가 그때 좀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마지막 공연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공연을 딱 하고 내가 제작한 공연을 이제 한 다음에 딱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제 예술을 좀 그만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뭐 하지? 뭐 먹고 살아야 되지? 막 이러던 중에 그때 뭐 알바로 내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그 일본어 강사 하는 거를 잠깐 했었거든? 그래서 이제 아, 강사라는 직업이 있구나. 가르치는 게 있구나.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메가스터디에서 MTA라는 걸 한 겁니다. 이게 뭐냐면 메가스터디 튜터링 아카데미인가? 뭐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그 강사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한 거지. 1기였어.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런 시도를 한 거야. 이게 2016년이니까 10년 됐어. 그때 내 기억으로는 전국에서 뭐 강사를 하시던 분, 뭐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원서를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. 근데 그 중에서 내가 1차로 선발이 된 거야. 그래서 한 20명인가 10몇 명 정도로 이렇게 뽑혔습니다. 그래서 그거 뽑힌 것도 참 내가 신기하긴 해. 왜냐면 그때 내가 처음으로 분필이란 걸 잡아봤거든. 그리고 이제 그 메가스터디 본사 와가지고 막 이제 시험 보고 수학 문제 풀고. 근데 나도 수학을 안 한 지가 진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에 막 이렇게 잠깐만 공부하고 했는데 뭐 운이 좋았는지 어쨌든 이게 됐습니다. 그래서 멘티의 1기가 되면서 내가 이제 강사가 될 수 있는 약간 예비 강사, 뭐 연습생 같은 게 된 거지. 아이돌로 치자면은. 근데 내가 또 거기서 좀 열심히 한 것 같아. 진짜 예술 딱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한 3년 정도를 내가 핸드폰 번호 딱 바꾸고 그 전에 뭐 나도 노는 거 워낙 좋아했으니까 뭐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같이 일했던 사람도 많을 텐데 다 정리하고 강사에 막 집중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MTI 1기 중에서 가장 빨리 재수종합반에서 수업도 하게 되고 이거 재밌다. 강사라는 게 재밌는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단과 강사도 시작을 하면서 내 컨텐츠도 만들기 시작하고 한 3년 정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이제 그러다가 강사로서 자리를 잡은 거지. 그러면서 뭐 메가스터디가 어쨌든 뭐 인강에서 업계 1위니까 나도 굉장히 뭐 영광스럽게 메가스터디 이제 온라인 데뷔까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강 강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현장 강의는 러셀에서 뭐 대치, 대전, 광주, 부산.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전국 투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좀 만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 생활을 한 지가 이제 벌써 11년 차 강사, 베테랑 강사가 되었죠. 그래서 내가 벌써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뭐 인생에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제 큰 덩어리로 보면은 약간 이제 예술했던 게 인생의 시즌 1이고 강사로 했던 게 이제 시즌 2인데 뭐 시즌 2에서 약간 그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강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인강 데뷔를 하고 나서 2024학년도 파이널 기준으로 해서 수학 인강 전체 Q&A를 이제 2등까지 인강 전체니까 메가스터디 포함해서 모든 인강 선생님들 토탈로 2등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하고 이제 Q&A 특히 소통을 했다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이제 인강 시작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보통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Q&A 직접 많이 안 하시는데 나는 그때 상담도 엄청 많이 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좀 나는 좋아하는 것 같아. 왜냐하면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그리고 그 대화 나누는 게 사실은 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지. 그 이제 축제하거나 예술하고 이럴 때 뭐 아티스트라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랬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그거를 제공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도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. 그래서 굉장히 그게 나한테 강사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커리큘럼보다도 이 프로필이 사실은 더 복잡해.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야. 이 내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이제 찍게 된 거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Q&A 와가지고 또 이것만 물어보면 안 되니까 뭐 공부 관련된 거 이렇게 상단글 남기다가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뭐 관련돼서 흥미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. 선생님 저는 예술하고 싶어요.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또 뭐 예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학
선생님들이 보통 완전 좀 이과, 쌉티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내가 T와 F, 문과, 이과 이걸 좀 폭넓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고민이 있으면 내가 또 그거에 대한 거 고민 상담도 해줄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요 정도로 마치 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사실 끝도 없는데 뭐 내 얘기만 할 수 없는 거고요. 그치?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. 어쨌든 1, 2월달 동안에 윈터스쿨 동안에 공부 잘 하시고 특히 수학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잖아. 그렇잖아. 뭐 요새 뭐 다른 과목도 다 어렵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수학에 의해서 대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수학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.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마무리 한마디만 딱 얘기를 해주자면 나는 어쨌든 효율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거든. 뭐 이 프로필 보면 알겠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겠죠. 그렇죠? 내 성격이 그런 거지. 그래서 이제 강사로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려줄까?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물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당해도 좋겠지만 각자 사정들이 있을 거고요. 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잘 쪼개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그 수업 실전 메타 3.5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개정해서 만든 건데 진짜 그 효율의 끝판왕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수업이에요.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기초개념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계공 그것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뭐 수투 같은 경우에는 러닝타임이 뭐 500분밖에 안 되니까 한 3일 정도면은 끝날 수가 있는 그런 분량이란 말이야. 그래서 컴팩트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추구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잘 맞을 것 같다 싶으면 내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Q&A 찾아오시고요. 자, 수능 수학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. 이승유의 소개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이팅 하시고요. 다음 캐스트하고 또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